자, 다 됐죠? 자, 여기 마감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폴리모피즘 연습한 거 여러분 다 제출했죠? 자, 근데, 제출을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출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음번에,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할 거는 이제 첫 번째 과제, 다음 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첫 번째 과제를 할 내용인데, 그때도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연습한 거를 안 내면 우리가 팀 단위로 과제를 진행할 때 그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지 내가 의문입니다. 그죠?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번에는 연습 안 해오는 게 그냥 점수를 감점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과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음, 자, 그래서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번에. 음. 자, 우리 지난 시간 한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뭐 대부분 잘 했어요. 대부분 잘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완전히 다 100% 이해한 건지 아니면 이제 패턴이 비슷해서 한 건지 그건 뭐 둘 다겠죠. 둘 다 조금씩일 텐데 어쨌든 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같이 여러분들 해본 거. 자, 그래서 택시 클래스하고 버스 클래스가 있는데, 자, 이거 두 개 봤더니 컴퍼니 네임하고 여기도 컴퍼니 네임 돼 있죠. 그래서 갖고 get company name이라는 함수도 똑같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슈퍼 클래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슈퍼 클래스를 우리가 이 코드를 보니까 transportation이라는 클래스로 슈퍼 클래스를 만드는 게 나와 있죠. 그죠?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알 수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슈퍼 클래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 그 버스하고 택시 클래스의 공통된 그러니까 요 애트리뷰트하고 오퍼레이션 그죠? 그거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get fare라는 함수는 양쪽 다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결국에는 버추얼로 선언을 해서 자,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건 어, 외부에만 공개가 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애가 되고 실제 요 함수는 밑에서 버추얼로 다 임플리멘테이션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이나믹 바인딩이 돼서 이걸 각각 오버라이딩하고 다이나믹 바인딩을 해서 실제 가리키는 타입이 택시 아니면 버스일 텐데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버추얼로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에 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말했던 요 조건에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트라는 요 클래스가 어떻게 보냐면 자, add 트랜스포테이션 할 때도 이 타입이 뭐냐면 p new transportation 요게 뭐냐면 그냥 트랜스포테이션 타입이죠.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 대해서만 얘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 사용하는 요 폴리모피즘을 사용하는 요 클래스는 그 폴리모피즘 구조의 실제 타입은 서브 클래스에 있지만 얘는 슈퍼 클래스 타입으로만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택시, 버스 이걸 새로 얼로케이션을 하더라도 자, 요 타입은 이 슈퍼 클래스의 포인트 타입으로
저장을 한다. 그리고 그걸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인자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형태면 되겠죠? 버추얼 갭페어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폴리모피즘 구조를 사용하는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트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얘는 그 리스트를 어떤 타입으로 관리를 하냐면 슈퍼 클래스 타입이죠. 트랜스포테이션 타입의 포인터 배열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dd transportation 할 때도 요 인자의 타입은 transportation 클래스 타입입니다. 요 포인터죠. 맞나요? 요거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sum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transportation list 요거에서 바로 get fare를 부르면 되죠. 그래서 실제 타입은 우리가 앞에서 택시, 버스였지만 요 타입 자체로는 그 슈퍼 클래스 타입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이제 런타임 때는 실제 가리키고 있는 그 객체의 타입으로 바인딩 돼서 그게 해당하는 함수가 호출이 될 거란 얘기. 자, 됐죠? 요거 여러분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이해 잘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트 그 구조를 사용하는 이쪽에서 볼 때 이 슈퍼 클래스로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슈퍼 클래스의 펑션만 쓰면 여기 있는 것처럼 쓰기만 하면 그쪽 모듈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모듈화가 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그 예로 서브 클래스에 하나 추가했다고 칩시다. 추가. 자, 여기 얘도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탑다운으로 여기에 있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서브웨이 클래스를 더 추가하고 여기에 getFare를 또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봤던 요 클래스의 내용은 변하는 게 있냐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라는 거. 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자, 어떤 학생이 지난번 이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서 get company name은 버추얼로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요 버추얼하고 버추얼 안 한 거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 버추얼은 선언하는 순간 이게 다이나믹 바인딩이잖아요.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밑에서 해야 되고, 그죠? 이 타입에 따라서 실제 어떤 게 불릴지가 결정되게끔 할 때 버추얼을 쓰는 거고, 자, get company name은 어때요? 여기 안에 내용이 다 다른가요? 타입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얘 하는 일이 뭐야? 요 슈퍼 클래스에 있는 요 애트리뷰트의 값을 리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이거 구현을 어디다 하면 돼, 얘는? 이 구조에서. 각각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애트리뷰트 자체가 지금 슈퍼 클래스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 안에 return 컴퍼니 네임 이게 끝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요 내용을 요것도 다 얘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똑같은 걸, 그죠? 맞아요? 버추얼로 할 필요 없죠? 여기 구현된 걸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구조가 된다. 그 차이점 이해하죠? 자, 혹시 여기 질문 있는 학생, 자기가 한 거랑 비교해서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됐나요, 여러분? 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할까봐. 자, 항상 이런 식의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트처럼 저렇게
어떤 특정 그 폴리모피즘 구조를 사용하는 게 항상 어떤 클래스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클래스 함수의 인자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도 비슷한 걸 앞에서 하긴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트랜스포테이션 폴리모피즘 구조 있죠. 이걸 리유스하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트라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리유저블 하죠. 자, 여기 예전에 뭐냐면 크레딧 카드라는 클래스를 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폴리모피즘 구조에서 뭐만 알면 되게 슈퍼 클래스의 구조만 알고, 근데 실제로는 밑에 있는 멀티플 임플리멘테이션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트랜스포테이션, 자, 이 타입으로 4개를 정의를 했고, 자, 크레딧 카드 타입, 요런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포인터 변수를 해서 new 해서 하나 할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는 택시, 버스, 서브웨이,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저장이 되겠죠. 요 슈퍼 클래스의 타입의 포인터 배열에다가 요 포인터들이 서브 클래스의 포인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 printf 함수입니다. 자, total transportation pair is %d죠. 자, 요게 뭡니까? P 크레딧 카드에 get total pair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죠. 맞아요? 해가지고, 자, 그때 요 두 개를 인자로 보낸 거예요. 그 값의 리턴 값을 출력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때 넘어간 요 인자의 타입이 뭡니까, 이거? 요 트랜스포테이션즈라는 게, 요게. 타입이 뭘까? 정확하게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타입 적어봐요. 한번 적어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첫 번째 인자의 타입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은, 인자의 이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함수의 첫 번째 인자. 타입이 뭘까요? 지금 이거잖아, 이거. 요거잖아, 요거. 포인트 배열이잖아. 포인트 배열.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고 있나요? 이게 뭐야, 이거. 이 트랜스포테이션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이니까 요거는 뭘까? 타입이. 포인트 배열은 뭐예요, 여러분? 인자로 넘어갈 때 뭘로 돼야 돼? 더블 포인트잖아. 그죠? 맞아요? 까먹었나요, 여러분? 포인터 배열은 타입이 더블 포인트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택시, 버스, 서브웨이가 아니라 뭐, 이 슈퍼 클래스의 타입의 더블 포인트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잠시 내가 시간을 한 5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크레딧 카드 클래스의 get total fare 함수, 요걸 구현을 해봅시다. 간단하죠? 함수 하나입니다. 요것들의 각각의 뭡니까? get fare 함수를 불러서 그 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리턴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봅시다. 요걸로 얘기해 줬으니까 한번 써봐요. 이거 내가 일단 여러분 한번 해봐요. 종이에다 쓰든 아니면 뭐 에디터에 쓰든 한번 해봐요. 알고 있는지. 자, 5분 줄게요. 시간 5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먼저 해봐야지 같이 해보면, 여러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잠시 해볼게. 자, 뭐 이거는 제출을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같이 어,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해봤나요? 자, 간단하죠? 자, 같이 해볼게요. 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고민을 해봤을 것 같으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 타입이 뭡니까? 더블 포인트죠? 더블 포인트인데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sum 0에서 i부터 요것만큼 트랜스포테이션을 갭 페어해서 그걸 다 더한 걸 갖다가 리턴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서브 클래스 타입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알 필요 없습니다. 있는지조차도 몰라도 되고, 그래서 그쪽 폴리모피즘 구조가 아무리 변해도 요 코드는 수정될 게 없다. 그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쓰는지 여러 가지 예제를 봤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가 이제 결론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UML로 디자인을 해볼 건데, 자, 거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죠?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그,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네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다 포괄하는 건데, 인캡슐레이션, 그죠? 인캡슐레이션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 결국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항상
최대한 감추고 최소로 오픈을 하고 퍼블릭으로 만들고 걔는 다음부터 고치지 않는다. 이거를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됐나요? 이제 질문 없죠, 이거는? 자, 이건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냐면, 5장입니다. 자, 5장. 자, 5장, 모델링 컨셉입니다. 모델링 컨셉. 자, 우리가, 모델, 그리고 다이어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 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이제 실제 UML,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디자인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모델과 다이어그램 한번 봅시다. 먼저 모델이 뭐냐? 여러분,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걸 모델링 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는 뭐 리얼한 거, 그다음에 어떤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것들, 그죠?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음,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뭐 브릿지, 그죠? 눈에 보이는 거죠. 빌딩도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트래픽 플로우, 그다음에 이코노미, 팔러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 다 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만들기 전에 미리 해보는 거죠. 모델링.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야 되는데 한강에 어디다 놓을까? 그 모델링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죠. 그죠? 경제 정책도 미리 모델링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다들 시뮬레이션처럼 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빌딩도 마찬가지, 브릿지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쓰이는 게 모델이다. 자, 그러면 모델이 유스풀한 아주 쓸모가 있는 모델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일단 자, 두 번째 이게 뭐죠? 무슨 말이에요? Represent only what is important for task.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이게? 그 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어 그러니까 뭐였지 지금까지 했는데 지난 4장에서 그냥 어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잖아. 이게 앱스트랙션이잖아. 앱스트랙션 그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모델링이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앱스트랙션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뭐 필요한 것들을 쭉 가지고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볼 텐데 얘를 디테일 레벨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한 걸 모델링 할 때 그 아주 디테일한 거를 한 번에 다 표현하려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림 하나로 다 모든 걸 다 표현하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어러키컬하게 계층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 레벨이 디테일의 레벨이 낮은 거 있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나오고 아주 큰 그림부터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 정도를 더 높여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근데 대부분의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이어그램 형태예요. 왜냐? 왜일까? 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그림이란 얘기죠. 그죠? 어. 자, 봅시다. 여기 개념적인 얘기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abstract shape이 사용되는데 뭐 리얼 월드에서 어떤 사물이나 액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대요. abstract shape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 이 abstract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 추상적인 이런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추상적인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 무슨 뜻이야? abstract shape. 이제 여러분 알아야죠. 추상적인 shape. 무슨 피카소 그림 같은 게 아니죠. 무슨 얘기야? 자, abstraction이 뭐 하는 거였어요? 어, 음.
abstract이라는 게 아주 꼭 필요한 것만 딱 뽑아낸 그런 쉐입, 그죠? 아주 그걸 그러니까 요약된 이런 뜻이에요. 꼭 필요한 거면 핵심적인 건 딱 빼낸 거. 그걸 abstract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그러니까 abstract shape은 무슨 뜻일까요?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란 얘기예요? 꼭 필요한 것들만 딱 추출해낸, 그지? 표현한 그런 쉐입이란 뜻이죠. 맞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abstract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나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전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abstraction을 추상화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쨌든 자, 그걸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의 중요한 건 뭐냐면 룰이나 스탠다드를 따릅니다. 자, 그럼 룰이나 스탠다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다른 different people이 자,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이어그램을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나 룰이 있으면 그걸 사용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걸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나 똑같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이런 모양들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옷에 있죠, 그죠? 옷에 여러분들 옷에 안에 보면 하얀 걸로 그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개, 그죠? 자, 그게 이제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스탠다드 다이어그램이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좀 직관적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물의 온도가 40도다. 이 얘기가 딱 느껴지죠, 그죠? 딱 알 수 있죠, 그죠? 특히나 옷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40도 미만에서 세탁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 물 온도가 40도 이하에서 세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요건 좀 직관적이고, 요건 어때요? 삼각형 있죠? 거기다가 X죠? X니까 뭐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죠? 그죠? 근데 세모는 뭘까? 이 삼각형. 음, 그렇지, 여러분 뭐, 다림질, 빨랫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걸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거 모르겠죠? 어, 자, 여러분 모르는데 이게 뭔지를 알면 그다음부터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표백제라는 뜻이에요. 이 삼각형이 표백제. 표백제 뭔지 알죠? 옷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약품, 세제잖아요. 그죠? 어,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런 표시를 했다면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그 사람이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요 세 번째 건 어때요? 이건 뭘까, 여러분? 이건 그다음에 요것보단 낫죠? 이 뭐처럼 생겼어? 어, 음. 자, 이건 드럼 세탁기는 이제 최근에 나왔고, 요거 만들어진 지 꽤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건조기예요, 건조기. 건조기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런 것들처럼 다이어그램이 스탠다드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쓰는 사람도 이런 의도를 썼고, 보는 사람도 그런 똑같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모델링한 걸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스탠다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제 UML이라는 다이어그램을 이제 사용할 텐데 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탠다드를 서로 이해하고 있는 가정하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거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가능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는 사람이 그 스탠다드에 맞게 막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다 표현해내는 거죠. 디테일하게 생각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린 사람 의도대로 다 그 아이디어를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서로 뭘 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UML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고 아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직관적으로 글로 써놓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걸 이해하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스트럭처,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테스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예측도 할 수 있다. 이게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작은 게 많은 걸 차이를 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실제 코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UML로 모델링하면 그 코드로 그대로 전환이 됩니다. 코드로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차이를 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모델링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봅시다. 다이어그램, 첫 번째 나오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거 예를 한번 보고,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자세히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건 뭐죠? 여러분 딱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렇지. 플로우 차트, 맞아. 플로우 차트처럼 생겼죠. 플로우 차트를 우리가 UML에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있죠. 이 표현하는 것들만 다르지. 실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자, 이게 책을 만드는 건데 책을 만드는데 봐요. 처음에 와가지고 챕터를 하나 만들어 써요. 그 다음에 챕터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챕터를 리바이즈 수정을 한 다음에 책이 다 끝난 거면 이쪽으로 가는데 안 끝난 거면 챕터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챕터가 끝나면 타입셋, 자, 팔자를 맞춘다는 얘기. 그러니까 초안에 대해서 이제 책이 나오고 correct proof라는 얘기는 타이포 같은 거 있죠. 오탈자 같은 걸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타입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걸 좀 따라가니까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전체 책을 만드는 전체 그림을 보는 거고 여기서 보면 자, 라이트 챕터라는 아까 있었죠. 하나의 액티비티. 그게 실제로는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챕터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드래프트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리바이즈 드래프트 하고 예, 만족이 안 되면 다시 계속 반복하고 만족이 되면 엑사이즈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참고 문헌까지 다 집어넣으면 챕터 하나를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모델링 우리가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어러키컬하게 표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하나에 다 표현하려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의 레벨을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제일 높은 레벨의 그림을 그리죠. 그럼 이걸 보고 전체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라이트 챕터에서는 뭘 할까 하고 이 디테일한 걸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랜 챕터 안에도 또 디테일한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플랜 챕터에 뭐가 디테일한 게 있는지 보면 또 그걸 갖다가 여기 보면 디테일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표현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모델링. 맞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델링 테크닉을 보면, 자, 이게 마지막 거부터 한번 봅시다. 하이라키컬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더 낮은 레벨에서 디테일한 걸 보여주고, 제일 위에는 아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점점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뭘 그리는 거라고 그랬어? 제일 큰 그림. 뭐였죠? 소프트웨어? 그렇지. 아키텍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타난 서브 시스템들의 또 디테일을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브 시스템 내에 있는 컴포넌트에 또 디테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플, 그 다음에 컴플릿 이렇게 돼 있죠. 심플하면서 컴플릿. 자, 무슨 얘기냐면 심플하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것만 표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컴플릿은 근데 빠진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심플 앤 컴플릿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말이죠. 빠진 거 없이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널 컨시스턴시는 그림이 여러 그림에서 등장하는 오브젝이 있을 텐데 걔가 이쪽 저쪽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UML에서는 툴을 쓰면 얘가 컨시스턴시를 툴이 잡아줘요. 그래서 이건 별 걱정할 게 없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UML 봅시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Unified Modeling Language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래피컬 랭귀지예요.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데 그래피컬하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그 글로 써놓은 거는 여러분 이게 읽기도 힘들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UML이라는 게 OMG라는 이 단체에서 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전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기본으로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모델링하기 가장 좋은 랭귀지예요. 가장 앱스트랙션 잘 되고 인캡슐레이션 잘 할 수 있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랭귀지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모델링 해야 됩니다. 디자인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UML,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UML이 2.51입니다. 버전이. 그래서 버전업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 표현이 뭐죠, 이거?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이거? 요거. 응? 이거 뭐죠? 이저 관계잖아, 이저 관계. 자,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사이에 이걸 컨셉도 이저 관계니까 무슨 뜻일까? 다이어그램이랑 제일 슈퍼 컨셉이고 그 밑에 종류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비헤이비얼 다이어그램 이런 뜻이겠죠. 이저 관계로 보면. 맞아요. 카인드 오브 관계잖아. 다이어그램인데 이런 두 가지 크게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요거는 밑에 몇 개가 있나요?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은 종류가 7개 있네요. 그죠? 7개. 자, 비헤이비얼 다이어그램 밑에는 자, 요거 있고 여기 또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또 밑에 4개의 종류가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있을까? 실제 다이어그램은 몇 개일까? 여기서. 이쪽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요건 아니죠. 종류 구분한 거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 7개. 총 몇 개? 현재 14개입니다. 점점 늘어나요, 이게. 버전업 되면서 다이어그램 수가.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자인할 때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미니멀한 셋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기 이겁니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시퀀스 혹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려야 돼요. 툴들이 어떤 거 하나를 그리면 변환을 해줘요. 왜?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스 케이스, 커뮤니케이션,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많은데 금방 말했던 액티비티도 있고 뭐 많은데 결국 이 세 개를 꼭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됐나요? 어. 자, 그래서 이거는 UML 우리가 배우는데 UML 그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거의 툴로서 UML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조건 모든 소프트웨어를 UML로 디자인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C는 UML로 못해요. 그리고 다른 랭귀지로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UML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처럼 이런 순서대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해 나간다.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지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툴이 UML이라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UML을 도구로 써서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6장 잠시 들어가 볼게요. 6장. 자, 6장이 뭐냐면 requirement capturing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단계에서 보면 뭘까? 어떤 단계를 얘기할까요? 까먹었나요? 벌써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단계가 5개가 있었잖아요. 액티비티들, 그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requirement capturing. requirement를 캡처한다는 거다. 뭐야? 여러분 그 5단계가 뭔지는 기억나요? 뭔지는 기억나요? 스페시피케이션,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밸리데이션, 이볼루션이었잖아. 그죠? 여기 무슨 단계일까요, 이거? 무슨 단계일까? requirement capturing, requirement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그치, 스페시피케이션이죠. 그죠? 그 단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requirement 타입이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requirement를 찾는지, 그리고 requirement를 use case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배울 겁니다. 이 장에서. 자, 요게 끝나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단계. 뭘 한다? 과제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연습을 충분히 할 겁니다. 나랑 같이. 그때 잘 듣고 그걸 내야 돼요. 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 잘한다 못한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없고 다른 전공하는 학생 혹은 고등학생 데리고 와도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그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기존의 어떤 지식과 뭐 기술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과목을 들으면 프로그래밍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왜냐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특별히 잘하는 학생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과제를 팀으로 할 건데 본인이 그 팀에 열심히 참가를 안 한다. 그럼 무슨 뜻일까?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불성실한 걸까요? 어, 뭘까? 그냥 뭐야? 그냥 완전히 불성실한 것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 숙제도 아니고 지금부터 수업을 듣느냐 마느냐 이거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
해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거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팀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 안 하는 학생은 과감하게 내가 참가 못하게 할 겁니다. 과제 못하게 할 거예요. 안 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배워보기 바랍니다. 자, 됐죠? 음. 자, 그리고 뭐 중간고사 얘기하는데 아직 내가 결정을 못했어요. 지금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결정되면 바로 얘기해 줄게요. 시험 볼 때 보면 뭐 중간고사 기간에 볼 겁니다. 만약에 보게 되면. 현재로는 비대면으로만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고민 중에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또 과제할 때 팀원은 내가 정해줍니다. 랜덤은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팀원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팀원들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자, 오늘 내용이든 뭐든 질문 있는 학생 질문. 지각 처리해 줄 거고 그 전에 질문. 무슨 파일? 아까 그거? 수업 저기 뭐야? 예제? 예제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 어떤 파일 얘기하는지 내가. 정답. 어, 알겠습니다. 그거 올려줄게요. 나는 정답은 안 올려주고 문제만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정답이 필요한가요? 그럼 다 적지 않았나요? 응? 알겠습니다. 그거 올려줄게. 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늦게 온 학생 얘기해주고 나갑니다. 늦게 온 학생만 얘기하고 나머지 나가도 됩니다.